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들하고 수업하는 거하고 다른데 또 여기다 지금 카메라까지 대서 목소리가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요. 조금 좀 허우적대도 오늘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첫 시간에 조금 일부러 호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가 쉽지 않으니까 한 20분 정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도는요, 특히 이 첫 1부를요, 처음에 이제 우리 기획서에는 2번 2회차로 나눴었는데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고 보관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좀 건너뛰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 6개월 동안에 수업 준비를 했고요. 이거 이제 100번 정도 수업하는데 한 7, 80시간 정도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PPT 만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황금가지는 은근히 알려져 있는 책인데 강의가 지금껏 없어요. 없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 이제 느끼다 싶으셨기 전에 읽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기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앞만 궁리해도 제대로 된 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몇 군데 만져보고 느낌을 잡은 다음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수업을 조금만 했다고 치고 그 복습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파일에서 몇 가지만 다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따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수업한 내용을 그 사이트 몇 군데다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PPT를 다 가져가시거나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끝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장님하고요, 그분들 몇 분이 자기 그 사이트에다가 이걸 요약을 해갖고 기가 막히게 잘 올려놓으셨어요. 또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또 올려놓은 사이트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황금가지라는 단어는 첫 장에 얘기해놓고 이런 방법 없어요. 맨 나중에 가서 황금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숲의 왕도 이게 이 책의 주제가 아니에요. 숲의 왕을 얘기해놓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자기 논리를 계속 펴나가다가 숲의 왕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발사체입니다. 로켓을 발사시키는 발사체지 얘가 달에 가는 그 우주선이 아니에요. 진짜 우주선은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원소로 따지면 12번이 지난 맨 마지막에 가서 둘이 도킹을 합니다. 숲의 왕하고 황금가지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봐야 그래도 이 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어서 서두르지도 않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다 다 모아놓고 특별히 이렇게 뭐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 재미없죠 재밌죠 이런 너스레 하나도 없이 그냥 끝까지 가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이제 번역본마다 달라요. 관점이 다르고 여기 있는 게 저기 없고 저기 있는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없는 게 있는데 난 알아야 되겠는 걸 갖다가 이제 원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 깊고 넓어서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며칠 걸려요. 한번 들어가면. 언어가 딸리는 것도 있고 당연히 딸리죠. 딸리고 그 다음에 한두 페이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며칠씩 끙끙대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한번 가주시는 걸로 그렇게 믿고 열심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10분이 안 오셔서 26분이 오셨었는데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은 계속 9분이 또 안 나오신 거네요. 그리고 오늘 한 분이 나오셨네요. 좀 심하죠? 다른 분 들어와서 수업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리 차지해놓고 한편으로 고맙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서 오늘 연령층도 다양하고 남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번에 안 오셨던 분이 오셨네요. 잠깐 인사소개 좀 하고 한 1, 2분 정도면 됩니다. 네.
주로 이제 황금가지를 전에 읽으셨는지 어떻게 이 강의를 들으셨는지 이런 걸 들으면 듣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좀 진도나 이런 걸 조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참고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내년으로 보다가 흐름을 듣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 황금가지 아마 이게 국내 초판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때 번역돼 나왔을 때 책을 써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지루해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저 언제든 내가 한번 읽겠다 했던 차에 여기 이렇게 강좌가 개설된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번엔 좀 끝까지 읽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욕은 끝까지 충실하게 잘 따라가서 마무리 짓는 그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수업 시작되면 이제 여기서 불을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켜놓고 해야 된다고 같아서 좀 당혹스러웠는데 1분만 있다 수업하겠습니다. 프린팅을 다 받으셨죠? 네. 아니요, 요것만. 촬영 요거는 끝이죠, 임 선생님? 오늘만 비례 인문학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리는 거 촬영팀 오신 거고요. 화면 나오기 싫으신 분들 지금 얘기해 주세요. 한 분밖에 없으세요? 뒷모습이나 이런 부분 나갈 수 있어요. 뒷모습은 괜찮은데 저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강좌를 위해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있는 건데 카메라가 이렇게 많으면 아무래도 강의에 그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다들 추상권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찍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알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다른 그리고 이게 옵션이에요. 할 수 없어요. 옵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가주세요. 선생님 저기 여기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카메라 이제 보이는 각도는요 주로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뒤쪽 분들은 안 나오세요. 그리고 요 이쪽 중심은 나오고요. 발도 잘 안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정직하게. 네네. 뒷모습만 나오세요. 거기 뒷모습도 안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회 인문학 이 도서관에서 하는 것들을 전국적으로 좀 널리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반 분들한테도 비록 저희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하님 지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복습, 공부한 거 복습 조금 하고, 이제 오늘은 요 뒤에 것들, 요거, 오레스테스하고 시플리투스. 요거에 이어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오레스테스와 시플리투스를 얘네들은 이제 자기네 문화권이니까 쭉 그냥 써놓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져온 전거는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면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에서 왔어요. 한 10개 정도. 오늘은 비극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10개의 작품 중에서 이 사람들과 관련된 것만 제가 쭉 PPT를 만들었습니다. 입력을 시켜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름만 알고 가는 것보다는 왜 이 사람이 지금 이 이름을 갖다 썼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보시고 나서는 PPT의 내용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다 구태여 다 적고 그래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방식이 어쨌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만약에 2시간을 할애를 한다면 잘 못하고 넘어갈 건데 3시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난주 내내 이제 10개의 책을 쫙 펴놓고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PPT를 제가 잘 못 만드는데 어쨌건 열심히 하느라고 했으니까 못 맞다는 게 있어도 좀 봐주시고요.
지난 여기에 예. 그 PPT에 나오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 그 단어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은 네. 사람 이름인지 네. 지명인지 네. 아니면 특별한 뜻을 가서 가진 예를 들어서 뭐 용어인지 예. 그것도 구별이 지금 대체로 사람 이름 같이 보이는 예. 지명과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용어. 예. 그것만 좀 구별해 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지명은 그 저쪽에 이제 예전에 그리스 지역의 지명에서 다시 한번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기억하기가 연결고리가 안 됩니다. 그럴까요? 천천히 가죠. 뭐 그럼 한 10분, 15분, 20분 하고 오늘 만약에 한 그 PPT 자료가 이거 말고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고 한 6, 70개 만들어 왔는데 모자라면 또 다음으로 넘기지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이거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지요. 그럼요. 네. 수평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거 첫 번째 피면 메기네스의 전투 19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아나와 비르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르테미스하고 히폴리투스가 나오는데 이 디아나는 아르테미스하고 같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비르비스는 히폴리투스고 아마도 이게 이제 이미 무대가 로마로 옮겨졌기 때문에 디아나와 비르비스라고 하는 로마의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거고 이 사람들이 로마일 때는 이렇게 불린 거예요. 아르테미스하고 히폴리투스라고. 그래서 같은 인물이면서 왜 같은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건데 이거를 슬쩍 넘어갔어요. 그냥 베르기리우스의 아이네스의 황금가지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황금가지라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저도 읽을 때 답답했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고 어디서 왔는지 황금가지가 아이네스라고 하는 책에서 왔어요. 베르기리우스에. 우리가 보통 읽으면 고전에 대해서 너댓권을 읽죠. 일리아드 오디세이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이네아스를 읽죠. 그래서 변신도 있고 그러지만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그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죠. 일리아드는 이제 전쟁하는 얘기고 오디세이는 거기서 패전국의 왕이 혹은 그 장군이 거기서 탈출해서 로마를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가정으로 돌아갔고 이 아이네이스는 로마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오게 되는 어떤 상징적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르비우스의 논평이 있었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좀 대충 넘어갔더니 아마 그게 좀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잘 오셨어요. 천천히 하죠. 네. 세르비우스 논평 보고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에피다우로스 신전에 쓰여있는 글. 그 다음에 그리스와 타우리카에서 그 다음에 아리키아와 네미로. 이건 이제 타우리카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위에 흑해 위에 무슨 반도죠? 크림 반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아테네나 이런 데가 주로 무대가 됐던 데잖아요. 그 타우리카하고 그리스에서 아리키아하고 네미로 온다는 얘기죠. 아리키아, 네미 다 이제 로마 밑에 있는 지난주에 지도도 보여드렸어요. 좀 다시 볼게요. 지도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황금가지. 근데 설명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뒤에가 있어요. 숲의 왕. 조금 잡으셨죠? 감 잡으셨죠? 지난번에 반장님이 아주 잘 적절하게 딱 그 요약을 해주셨어요. 사제가 있는데 자기가 사제가 되고 왕이 되고 싶으면 전임 사제가 왕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황금가지를 꺾어야 됩니다. 황금가지를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꺾는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아이네스에서. 그리고 꺾는다거나 어떻게 구입하거나 이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는 하질 않아요. 저 뒤에 가서 해요. 맨 마지막에 가서. 숲의 왕, 이제 조금 감 잡으셨죠? 숲의 왕은 우리 저 팜플렛에도 숲의 왕이라는 단어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리고 다른 그 책자에서 보시면 황금가지의 골자는 숲의 왕인데 왜 그걸 안 적어놨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숲의 왕은 발사체입니다. 다른 개념들을 그거까지 있다가 맨 끝에 그거까지는 윤곽을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왕은 다른 얘기를 하고 하는 도구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입니다. 뭐냐면 봄과 가을입니다. 봄에 만물이 피어나서 가을은
세잔해져요. 근데 왕이 늙어버리면 너무 가을을 빨리 준비도 없이 가을을 맞이하면 큰일 나니까 왕을 죽이는 겁니다. 새로운 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젊은 왕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가요. 숲의 왕을 가지고. 이제 황금가지와 숲의 왕은 이 일을 하셨을 테고요. 이제 오늘 요거로 들어가면 되는데 요거 지난번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읽다가 말았죠. 네, 저도 당황스러운 게 있었고 그랬는데 뒤에서 다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해야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레길루스의 전투였었고요. 원문이었고요. 요건 있으니까 또 뭐 이제 감만 잡으시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새로운 요 용어, 단어, 지명 이런 것들을 전거를 가지고 오느라고 노력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황금가지라는 책을 엮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았는데 그래봐야 5군데밖에 못 찾은 거죠. 네, 뭐 그렇고 아이네이스 황금가지에서 읽었죠? 아이네이스고 이게 이제 뭐죠? 슈벨레. 예, 이 여신이 황금가지를 구하면 아이네이스한테 지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네이스가 황금가지를 거꾸로 가요. 나중에 그래서 이 여신한테 와서 나 깎았다. 그러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을 지키는 신이 내려가긴 해도 올라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다시 올려보내주죠. 지옥에 가서 살아남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신들이 몇 명씩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리대기도 있고 있습니다. 몇 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없는, 규칙은 없는 거예요. 내려가서도 옵니다. 자, 이걸 읽었었어요. 이거 제가 빨갛게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가지라는 얘기의 전거를 이제 찾았고요. 예, 이제 황금가지를 찾았어요. 예, 알려준 대로 어머니의 새가 나타나서 황금가지를 찾았고 꺾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림들을 조금 덜 지루할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림들이고 같아요. 이건 아주 후세에 누가 그린 것 같고, 예, 이제 꺾고, 황금가지를 꺾고 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만나요. 그리고 이제 황금가지를 보여주고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해요. 죽음의 강인 거죠. 아버지 만났죠. 자, 여기서부터 좀 안 읽고 넘어간 부분이죠, 여기가. 두 번째 점검입니다.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안희철 선생님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당혹스러우신가? 괜찮으실까요? 제가 한번 먼저 읽게요. 조금 다음 거 읽어주세요. 제가 침이 좀 많아요. 네. 이런 잘 읽으세요. 읽으실래요? 네네네. 네.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읽으십니까? 하나씩 읽으시죠. 세르비우스의 논평, 베르길리우스의 시구에 대한 대선벌, 서기 4세기경, 페르세폰의 신화에 관한 단의 글을 쓰는 작가들은 이 나뭇가지가 신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세간의 소문은 다르다. 타우리스의 왕 토아스를 죽인 후에 오레스테스가 그 누이 이피게니아와 함께 달아나 아르키아 부근에 다하나의 신상을 다시 세웠으며 그 신전에서 의식이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가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오직 도망친 노예에게만 그 가지를 꺾고 또 다른 도망자로서 이미 그 지위에 오른 사제에게 1:1 결투를 신청하여 자신의 도피를 기념하는 사제가 될 특권이 부여되었다. 고맙습니다. 네. 타우리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위에 그 흑해 크림 반도 거기 있다가 이제 오레스티스가 아리키아로 와요. 그리스에서 로마로 왔어요. 아마 문명이 발달했어도 그리스가 그렸던 생각했던 영토라든가 지리적인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쪽에
포르투갈부터 시작해서 흑해 정도까지 그래 봐요.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이 디아나가 여기에 이 임원의 대장인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만은 이피게니아를 오늘 나와요. 아가멤논의 딸인데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배를 띄우기 위해서 이피게니아를 희생물로 바쳐요. 근데 디아나가 나타나서 이 이피게니아를 살려내가지고 타우리스로 데리고 가요. 이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어떻게 데려가는지. 그리고 오레스테스는 이피게니아의 오빠예요. 타우리스에서 이 아리키아로 오고 그 이피게니아가 희생물로 된 이피게니아하고 오레스테스는 그의 오빠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둘러싸고 사건이 벌어져요.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이제 적은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조금 아까 요 전에 봤던 황금가지가 나오는 장면이요. 그거에 대해서 논평한 거잖아요. 또 도망친 노예는 이 오레스테스가 이피게니아를 구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노예를 가지고 로마의 이 숲의 왕의 이야기를 갖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사제 나오죠? 황금가지 나오죠? 예. 이 정도면 글 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프레이저가. 그리고 사실 이걸 가지고 끌고 나가요. 12번을. 한 30년 걸려서. 그리고 다 이제 그 좋은 책인데 잘 안 읽으니까 내가 요약할게. 그리고 요약을 했는데 그게 한 1500페이지 돼요. 우리나라에 2권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관점들이 다른 것들도 있는데 두 가지 정도 구해서 읽으면 좋겠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네, 하십시오. 도망친 노예에게만 그 가지를 꺾을 권리를 네, 뜻이 네. 상상이 좀 안 돼요. 그죠? 나중에 알게 되면 지금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미리 저도 잘 모르고요.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얘기 언급이 없어요. 아, 그런 게 빈틈인 거예요, 이 책에. 그래서 많이 얻어맞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빈틈에도 불구하고 재밌거든요. 그래도. 근데 돌이켜보면 빈틈 없는 거 있나요? 무슨 작품인지 다 사람이 또 완전한 건 없잖아요. 또. 그래도 주는 게 너무 커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든지 자기 황금가지하고 숲의 왕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그러고. 이게 지금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가졌던 궁금증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상상컨대 그 예전에 그 도망친 노예한테 로마 시대에 노예들한테 기회를 줘요. 한 일주일 배부르게 먹고 뭐 신나게 놀고 그러면서 왕도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는 없어요. 죽일 수도 있어서 당할 수도 있어서 신나게 놀게 한 다음에 걔네들끼리 싸우게 하잖아요. 짐승하고도 싸우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장교로 발탁하고 그런 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끌어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레스테스가 이제 숲의 왕의 근거를 마련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요. 숲의 왕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 숲의 왕 황금가지 이러면 떠오르는 이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전임사제가 후임사제를 죽이고 거꾸로 때리고 칭찬받고는 자기가 이제 그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이죠. 예, 전임사제를 죽이고 우리는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살아가요. 계속 그 일이 일어나요. 황금가지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그래서 황금가지하고 숲의 왕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잘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하는데 다음에 또 기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글입니다. 예, 선생님 안 선생님, 예, 한번 읽어주시고요. 네. 다른 것들과 떨어져서 아주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서 있고 거기에는 히플리투스가 이 신에게 말 20마리를 동원했다는 명분이 세워져 있다. 아리키아 사람들은 이 비석의 명분과 일치하는 전설을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히폴리투스는 테세우스의 저주 때문에 살해되었다가 아이스쿨라피우스의 도움으로 되살아났는데 다시 소생하자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아버지의 간청을 무시한 채 아리키아로 갔다. 그것을 통치하면서 그는 한 구역을 아르테미스에게 바쳤는데 그곳에서는 당대에 이르기까지 1대1 격투의 승자에게 여신의 사제직을 상품으로 수여하고 있다. 그 결투는 자유민들에게는 기회가 없으며 달아난 노예들에게만 허용된다. 이걸 찾아내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프레이저 씨가. 이제 새로운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새로운 용어라는 건 이 정도죠. 테세우스, 아우스클라피우스 그 정도죠? 네. 요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고 별도의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거예요. 아르테미스 어디죠? 어디 가게도. 네. 아트레우스가의 가게도. 그 다음에 그 가게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대충 설명해 놓은 게 프린트물 4장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따가 오늘 공부에 해당하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 겁니다. 그걸 읽고 이제 그 PPT 들어가면 훨씬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신이 아주 유명한 의신인데 이 신이 아까 그 저기를 살려내요. 히폴리투스를. 히폴리투스니까 이따가 나옵니다. 그 극에서 적나라하게 제가 발췌를 해서 가져왔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히폴리투스 테세우스가 세장가를 들어서 아주 젊은 여자를 왕비로 들여왔는데 이 왕비가 히폴리투스를 보고 반했어요. 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 당신 사랑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폴리투스가 안 돼요. 그랬는데 그럼 이제 테세우스의 와이프가 파이드란데 이따가 나옵니다. 여기 저 프린트물에도 있고 테세우스한테 가서 창피하니까 제가 나 사랑한대 그리고 이제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테세우스가 나가 죽어라 이런 새끼야. 이제 그랬던 거죠. 이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몽땅 이런 용어나 뭐 지명이나 이런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히폴리투스가 죽어요. 아버지의 저주에 의해서. 아버지가 저주를 하면 죽게 돼 있어요. 저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폴리투스가 말한테 치여 죽어요. 자기가 몰던 말한테. 포세이돈이 황소를 보내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 히폴리투스가 타고 있던 말이 막 가다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막 죽어요. 그거를 이 아이스클라피우스가 살려가지고 아리키아에 데려다 놨어요. 그럼 히폴리투스는 누가 되느냐 하면 이제 아리키로 왔으면 비르비우스가 되는 겁니다. 네. 아이스클라피 이제 신전에 찾아갔겠죠? 명문도 받겠죠? 이런 사진 다 받겠죠? 아주 그 관광 명소인가 봐요. 그래서 예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어요. 여기 그리스고요. 여기 저 크림반도고요. 여기 크림반도예요. 여기가 타우리스예요. 타우리케고. 그 블루눈에다가 다른 거예요. 타우리케가 될 수도 있고 타우리스도 있고 타우리스일 수도 있고.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피게니아를 살려다가 아르테미스가 여기다 갖다 놔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동생이 오레스테스가 여기 가서 얘를 구해다가 일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우스킬라피우스는 있던 데는 여기에 요 지역에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비교 그러면은 이게 아마 분기점인 것 같아요. 아이니스가. 그래서 그렇게 뭐 잘된 작품인 거라 그러진 않은데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작품을 썼다는 것과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인데요. 여기 뭐 그 아테네도 있고 여기쯤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일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아까 그 신전이에요. 에피다우로스 신전이 있는 거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찾고 여기서도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일로 옮겨와서 자 지금부터 이 네미와 아리키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걸 가지고 그리고 황금가지하고 숲에 대해서 숲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지금부터 할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힘들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이탈리아로 왔어요. 로마로 왔어요. 로마 밑에 네미 호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차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아리키아예요. 아마도 영어식 표기일 테고 아리키아입니다. 여기서 나오면 좋은데 유적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예전에 로마 시대에 그 유명한 캐사르도 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카리큘라 같은 황제들이 여기 네미우스에 와서 놀다 간 거예요. 그럼 뭐 여기든 상관없다 이거죠. 그럼 아리키하고 네미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로 왔습니다. 네, 네미우스고 가보고 싶어요. 네. 네. 거기에 있는 아르테미스, 디아나의 여신상입니다. 거기 세워진 거예요, 이제 아리키아에 이미. 칼큘라 황제.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장면이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였던 거고 오늘 이제 요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근데 우리 책에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공부한 게 우리 교과가 어디 있는지 지난 시간 알려드렸죠. 오늘 한 2페이지 정도만 돼요. 근데 그게 요약을 해놨단 말이죠. 이야기가 없이. 줄여놓은 건 좋은데 다이제스트로 해놓은 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돌아서 보면 까먹잖아요. 작품도 줄거리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감흥이 없잖아요. 막 긴장감이나 막 그다음에 막 웃게 만들고 막 또 울게 만들고 이런 장면이 없이 줄거리는 평범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줄거리만 가지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재미가 없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거로 자기 글을 시작을 했는지를 저는 이걸 찾아본 거죠. 찾아봤는데 맞아요. 그게. 마침 이제 지난 한 6개월 전부터 우리 저 신화팀에서 이걸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 비전 고전을.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천병인 시거 갖고 이렇게 두꺼운 거 갖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체크해놨던 부분들 또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온 거예요. 이제 준비되셨죠? 네, 이제 준비됐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읽어보십시오. 됐죠? 영상은 이제 들어가도 되겠죠? 네. 네. 얼굴이 좀 피셨습니다. 길이 보이네. 아, 예, 고맙습니다. 같이 가죠. 천천히.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이걸 공부하겠다는 얘기였었죠. 잘 안 보이는데 새로운 버전은 좀 잘 보입니다. 네.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저도 이제 뚝뚝 해봤습니다. 뭐지 얘가? 예, 뭘 얘기하려는 거지? 그래서 윤곽을 잡아보니까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죠? 그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부분이죠. 네, 세 여신한테 누가 제일 예쁘냐. 그때 아마 페어리스트라고 그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뷰티풀보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빅뱅이 시작됐죠. 황금가지. 일로 넘어오는 걸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은 이렇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다음에 이제 황금가지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생략했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아까 봤고요. 황금가지가 발견되는 장면. 원서입니다. 이거는 원서 수표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 이게 갖고 안 되겠어서 이걸 이제 프린트로 나눠 드린 겁니다. 그거를요. 저 프린트물 하나만 주시면. 저거 요약해놓은 거.
4페이지인데 꽉 차서 4페이지고요. 3페이지 좀 보실래요? 밑에 오늘 할 거는 줄거리라는 거죠. 한 장 정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 밑에 거, 맨 밑에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에게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는 그 윗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아트레우스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알아두시면 이걸 공부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세요. 아테레우스의 아들들에게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는 계속된다. 아테레우스의 아들은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다. 아가멤논의 아내가 클리타임네스트라이고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그 유명한 헬레나이다.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 총사령관이 되어 아울리스 항에서 출항하여 준비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로이 전쟁은 아가멤논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자신의 동생이자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나를 꿰어간 일에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리스 함대는 출항 준비가 다 끝나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한다. 아가멤논이 아울리스 항 근처에서 사냥을 하다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후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언자 칼카스를 통해 신탁을 물어보니 아르테미스 여신이 아끼는 사슴을 죽인 아가멤논에게 화가 나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여기에 돌림병까지 연합군을 괴롭혔다. 신탁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여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아가멤논이 자신의 딸 이피게니아를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바쳐야 했다. 아르테미스가 처녀신이기 때문에 처녀를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가멤논은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이피게니아를 아킬레우스와 결혼시키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큰딸을 아울리스 항으로 보내라고 전령을 보냈다. 이 말을 믿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어린 아기였던 아들 오레스테스를 안고 사랑하는 딸 이피게니아를 남편에게 직접 데려온다. 그러나 이피게니아는 아울리스 항의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다. 아르테미스는 처녀 이피게니아가 가여웠던지 암사슴 한 마리를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해놓고는 그녀를 타우리스로 데려가 자기 신전의 여사제로 만들었다. 그제서야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스 함대는 트로이를 향해 출항할 수 있었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아내를 숨기고 자신의 딸 이피게니아를 산채로 신의 제물로 바친 매정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 후 트로이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고 오이세우스를 제외한 영웅들이 그리스로 귀환한다. 아가멤논도 집으로 돌아와 아내 크리타임네스트라의 두 딸 중에 살아남은 딸 엘렉트라의 환영을 받는다. 아들 오라스테스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누나 엘렉트라가 동생 오레스테스를 포키스 땅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미케네로 귀국할 당시 아가멤논은 아름다운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를 곁에 두고 있었다. 카산드라는 트로이 목마가 조국의 멸망을 초래하리라고 예언했다. 조국이 멸망한 후 그녀는 적장 아가멤논의 전리품으로 미케네로 끌려간다. 그곳에서 카산드라는 자신과 아가멤논 앞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에게 예언하지만 먹혀들지 않는다. 두 사람은 결국 아가멤논의 아내 크리타임네스트라와 정부 아이기스투스 누이지 않나 볼까요? 네. 작은 아버지의 아들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된다. 크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 아가멤논이 없는 동안 남편의 작은 아버지 디메스테스의 아들
아이기스토스와 짜고 그를 살해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두고 있었다. 아이기스토스의 복수가 실현된 것이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이게 조금 엉성하네요, 그죠? 이거하고 그 아트레우스가의 그걸 한번 맨 밑에 한번 보시죠, 인물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입니다. 아가멤논의 그 아내가 왕비가 클리타임네스트랍니다.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왕비가 헬레네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 사과를 던진 사건으로 인해 갖고 헬레네를 파리스가 데리고 트로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이 메넬라우스와 전쟁을 일으켜서 헬레네를 찾으러 가는 게 그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클리타임네스트라하고 아가멤논 사이에는 일남 이녀가 있습니다. 오레스테스하고 이피게니아하고 엘렉트라. 이피게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킬레우스하고 결혼시켜준다는 미명하에 이제 꼬셔서 그로 데려와요. 아울리스 항구로. 그래서 이 아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는 거죠.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오레스테스하고 엘렉트라가 어떻게 클리타임네스트를 죽이는가. 그 다음에 그의 정부였던 여기 없죠? 아이기스토스 그 위에 있죠? 아르테우스하고 티에스테스하고 이 사람들이 형제인데 둘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입니다. 자식을 죽여서 그 고기를 갖다가 형한테 먹으라고 내놓거나 근데 그 비극이 저 위에도 계속돼서 오죽하면 아르테우스가의 그 비극은 형제들 간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에 의해서 죽습니다. 헤르미온에는 그 딸인데 나중에 이제 얘는 몸성하게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면 오레스테스하고 엘렉트라 쪽에서 보면 헤르미네오가 너무 미운 거죠. 메넬라우스가 지 아내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헤르미네오는 아무 적어도 없이 그 무사히 돌아와서 건강하게 살고 오레스테스나 이쪽 집안은 풍지박산 난 거죠. 와이프가 남편을 죽이고 이제 죽인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아들, 딸이 힘을 합쳐서 죽이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또 죽이고 나서. 그러면서 이따 죽이는 장면. 아들아 나를 꼭 죽여야 되니 당신은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죽인 거예요. 오늘 이제 비극 작품을 보실 겁니다. 한 명을 더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시폴리투스가 있죠? 예, 시폴리투스. 이 사람의 여인이 이 장군의 여인이 아까 얘기한 아레스테스입니다. 아닌데? 아르테미스. 예, 디아나 아르테미스입니다. 이 아르테스 시폴리투스가 죽으니까 그 아이스클라피우스가 살려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로 데리고 갑니다. 로마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테세우스 있죠. 테세우스의 아내가 저 위로 가면 파이드라라고 있죠. 예, 이 이상한 아주 이 가문을 보면 왜 이걸 우리가 보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아주 좀 이상해요. 쉽게 말하면 좀 사이코들 그런 것처럼.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싶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그래요. 이거를 별로 뭐 사람 죽이는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흥미는 끌지만 얘들 뭐 신들이 이 짓거리하고 산 거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파이드라가 이제 테세우스의 아내로 와요. 그리고 이제 시폴리투스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시폴리투스가 죽어요. 이런 얘기들 두 파트로 나눈 거죠. 이쪽 이야기, 오레테스, 이피게니아, 저기부터군요. 아가멤논, 클리타임네스트라, 메넬라우스, 헬레네, 그 다음에 아들딸이 죽이고 그러는 장면들. 그 다음에 헤르미온에는 나중에 오레스테스하고 장가가요. 부부가 돼요. 극에서. 이런 것들이 그 근거를 찾은 거는 이 프레이저 씨가 찾은 거는 비극인 거예요. 3대 비극. 그것밖에 알려져 있는 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밝힌 바가 없어요. 책을 암만 다 뒤져봐도 밝힌 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비극을 읽다 보면 여기서 가져온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조금만 더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수가 지금 지켰습니다.
예. 이제 천병희 씨가 지은 그 책자입니다. 아이스클래스, 그 다음에 소포클래스. 이거 눈이 아주 그 눈동자가 없을 만큼 남편을 죽이는 장면인데요. 아내가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이건 이제 오이디스 컴플렉스가 이런 그런 것들이 여기 실린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우리피데스 거 1, 2권. 이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메데이아가 딸을 아주 애들 둘을 데리고 죽이기도 하고 어떤 다른 작품에서는 뺏기기도 하고. 천병희 씨 작품이 좋습니다. 그 예전에 다른 작품을 읽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 혼동됐던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아가멤논이 이피게니아를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희생양으로 삼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좀 나올 거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주시고요. 가능한 한 제 바람은 읽으면서 남녀가 나오면 남녀가 두 분이서 좀 짝을 지어서 잘 될까요? 해주시면 고맙겠죠. 예를 들면 이따가 아들하고 어머니가 죽이려고 하는데, 얘 나를 꼭 죽여야 되니?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죽인 거예요.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둘이 좀 이렇게 준비 안 됐지만 또 읽어보시면 남의 목소리를 한번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게 잠깐 쉬고 할까요? 네. 상관없나요? 네, 가겠습니다. 그럼요. 자, 이걸 어디부터 좀 읽어주시죠. 어느 그 하트부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 정도씩 읽으면 끝나요. 한 줄씩이요? 한 페이지씩이요? 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예. 아가멤논, 군대는 집결하여 출격 준비를 마쳤으나 우리는 날씨 탓에 출항하지 못하고 죽치고 앉아있네. 예언자 칼카스가 궁지에 몰린 우리에게 신의 일을 알려주었네. 우리는 내 딸 이피게네이아를 이 들판에 사시는 아르테미스 여신께 제물로 바쳐야 하며 제물을 바치면 항해에 가서 퓨리기아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이나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네. 그 말을 듣고 나는 탈티비오스에게 명하여 큰 목소리로 알려 전군을 해산하게 했지. 차마 내 딸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네. 그러자 내 아우가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둘러대면서 그런 몹쓸 짓을 하도록 나를 설득했네. 그래서 나는 접도록 되어 있는 서판에다 아내에게 보낼 서찰을 썼네. 네, 고맙습니다. 취소하겠다는 서찰을 써요. 미안해, 안 할게.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중간에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피게니아를 데리고 오죠. 클리타이네스가 딸을 예쁘게 단장시켜서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한테 보낸다는데 그리고 이제 오는 거죠. 아가멤논의 독백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게 실린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다음 분 좀 읽어주실래요? 어려운 거 없죠? 예. 네. 다 나옵니다. 이피게니아, 아르테미스, 아가멤논, 나머지 탈티우스는 몰라도 됩니다. 야, 여성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클리타이네스트라, 나는 당신에게 세 딸에 이어 여기 이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당신은 그 가운데 딸 하나를 인정사정 없이 떼앗으려 하고 있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왜 딸을 죽이려 하는지 꼭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아니면 대신 내가 말해줄까요? 메넬리오스가 헬레네를 돌려받기 위해서죠. 제 자식의 목숨을 주고 나쁜 여자를 사다니 이 얼마나 멋진 흥정인가.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가장 가증스러운 것을 사는 거예요. 자, 당신이 집에다 나를 남겨두고 원정길에 올라 그곳에서 나와 헤어져 오랜 세월 머물 경우 당신은 집안에 있는 내 심정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예, 클리타이네스랑 비슷합니다. 여자분 또 다음 여자분. 네. 네. 내 딸이 앉던 의자들이 모두 비어있고 그 애가 쓰던 방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눈물 속에 홀로 앉아 자나깨나 그 애를 보고 슬퍼할 때마다 내 딸아, 너를 낳은 내 아버지가 너를 죽였어. 손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의 손을 빌린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베푼 사랑을 이런 식으로 갚다니. 그러니 사소한 핑계만 생겨도 그것을 빙자하여 나와 당신이 집에 남겨둔 딸들은 당신이 받아 마땅한 그런 방식으로 당신을 영접할 거예요. 제발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배신자가 되도록 강요하지 말고 당신 자신도 배신자가 되지 마세요. 그건 그쯤 해둬요. 고맙습니다. 다음 분 하실까요? 당신은 자국을 제물로 바치며
뭐라고 기도할래요? 제 딸을 죽여가며 자신을 위해 어떤 복을 빌래요? 수치스러운 출발에 걸맞은 비참한 기량을 빌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 복을 빌어주기를 바라세요? 신들을 바보라고 믿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찌 살인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겠어요? 아르고스로 돌아오며 자식들을 깨어나 줄 건가요?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요. 어느 자식이 당신을 쳐다보겠어요? 당신에게 안기다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점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당신에게는 권력을 휘두르고 총사령관 노릇하는 것만 관심사인가요? 당신은 당연히 아르고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할 거예요. 네. 좀 나이는 큰 스타일이. 자, 좀 표독스럽게 읽으시면 더 좋고. 예, 다음 분, 다른 분들. 아카디오 이족이여, 그대들은 프리기아인들의 나라로 향하고 싶소. 그렇다면 누구의 딸이 죽어야 할지 추첨하시오. 그것이 더 공정했을 거예요. 당신만 다나우스 백성들에게 딸을 제물로 내놓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메넬라우스가 헤르미네오를 제 어미를 죽이든지. 이번 일은 역시 그의 일이니까요. 한데 지금 당신에게 절개를 지킨 나는 자식을 빼앗기고 서방지라는 여는 하스테에 있는 지금 안에 제 자식을 고이 간직했다가 행복하게 살게 생겼고요. 내 말이 틀렸는지 대답해보세요. 내 말이 맞으면 당신은 당신과 내 딸인 그 애를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이 분별 있는 사람으로 밝혀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죠. 저기들이 할 때는. 예, 아까 나왔죠. 메넬라우스 헬레니오네, 그죠? 이 사람의 아예 와이프가 저로 넘어가서 헬레네가 그랬으면 자기 딸을 헤르미온네를 바치는 게 맞죠. 클리타이네스트라가 말 잘하는 거죠. 그쪽에 애들이 왜 서방지란 년, 그죠? 네. 메넬라우스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서 갔잖아요. 좋은 대로. 그래서 이거 찾으러 가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예. 좀 안타까운 건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 좀 눈동자 없는 검을 들고 네. 편히 자고 있죠. 집에 10년 만에 7, 8년? 10년 만에 왔으니까. 자, 이제 아가멤논이라는 작품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코러스입니다. 네. 남자분 어느 분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는 한 여인의 온수를 갚는 전쟁을 돕고 함대를 위해 미리 제사 지내고자 제 딸을 순수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다네. 그녀의 기도에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녀의 절규에도 그녀의 청순한 청춘에도 후손적인 지휘관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기도를 드린 뒤 시종들에게 자기 딸이 졸도하거든 그녀가 입고 있는 겉옷으로 사정없이 휘감아 새끼 양처럼 그녀를 재단에 올려놓되 가문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지 못하도록 그녀의 아름다운 입을 틀어 막으라 명령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바닥 더 읽어주실래요? 어느 분이 읽으셨죠? 네. 이어서 또 좀 읽어주실래요? 폭력과 소리 없는 노끈의 힘으로 그리하여 그녀가 샛노란 셔플한색 옷을 땅에 떨어뜨리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자들에게 일일이 눈에서 애원의 화살을 쏘아보내니 그림에서 처음 돋보이던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남자들을 위해 푸짐한 잔치를 베풀곤 하던 아버지의 연회실에서 그녀가 노래를 부른 것이 몇 번이며 세 번째 헌주에 이어 아버지의 축복은 찬신가를 처녀의 청순한 목소리에 축하드리는 것이 몇 번이었다. 네, 맞습니다. 여자분 한 분. 이게 작품을 제가 그 줄거리상으로 좀 뒤섞었습니다. 작가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해묵은 불화를 끝내줄 이 결전을 나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성취했을 따름이요. 그를 내리친 그 자리에 나는 서 있소. 이를 끝내고 말이오. 그가 자신의 운명을 피하거나 막지 못하도록 나는 이렇게 해치웠고 부인하고 싶지 않소. 나는 끝없는 그물을 고기잡이 그물처럼 그의 주위에 던졌소. 재앙으로 가득 찬 이 옷 말이오. 그러고는 그를 2번 쳤소. 그러자 2번 신음소리를 내고는 그는 그 자리에서 사지를 뻗었소.
그가 쓰러지자 세 번째 타격을 가했소. 세 번째 타격은 사자의 구원자인 지아의 제우스에게는 반가운 재물이었지. 네, 반갑습니다. 10년 지났죠? 돌아왔어요. 죽였어요. 이렇게 쓰러지며 그는 자신의 목숨을 토해냈어. 그리고 그는 단번처럼 날카롭게 피를 내뿜으며 피스를 검은 소나기로 나를 쳤어. 그래서 나는 이삭이 폐를 물어 제우스의 풍성한 비의 축복을 받아 기뻐하는 곡식 먹지 않게 기뻤어. 일이 이러하니 여기 있는 아르고스의 원료들이여 기뻐할 때면 기뻐하시오. 나는 이 일에 자랑스럽게 여기어 그리고 시신의 재주를 굽는 것이 격식에 맞는다면 이러한 내 행동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요 정당하고 말고요. 이 사람은 집안에 그토록 많은 저주스러운 악으로 잔을 채워놓고는 이제 귀국하여 스스로 그 잔을 비우고 있으니 말이요. 네, 여러분들이 오시고 좋네요. 아마도 이게 이피겐이야겠죠? 네, 이제 아르테미스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죽이려는 순간에 이제 이 이피겐은 사라지고 한 마리 양인가 염소가 거기 있었고 현지 사람들은 정확하겠죠. 왜 저기래 딸이래 딸을 죽였대 뭐 이런 소리 있겠죠. 비슷한 그림이죠. 그림이 좀 이렇게 터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봤는데도 역시 그림이 또 그래요. 네, 비슷한 그림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했던 아울리스 이피겐이라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됐으므로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출석부에 사인 안 하신 분은 출석부에 네, 사인해주세요. 사인 꼭 해주세요. 고생했겠다. 정리하려니까 이게 맞아. 읽는 거하고 정리하는 거. 갔다 와서 옮겨야 되나? 물을 가져가. 물이 없어. 뜨거운 물로. 언제 왔어요? 됐어 주셔서. 자, 수업 시작할까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잠깐 손 좀 들어주시죠. 예. 아, 지난 1학기 2차도 들으셨던 분인데 한 분 더 계신데? 처음 나오신 분? 아까 이거 처음 가져가신 늦게 오신 분이구나. 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여기 오늘부터 2회차부터 오시나요? 네? 처음. 예. 마이크 좀 주실래요, 그러면? 황금가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주세요. 언제 읽었는지 뭐. 이제 읽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아울리스의 이피겐이아로 왔습니다. 이제 남자가 좋겠군요. 네. 그거 상관없네요. 네. 다음 분도 안 읽으신 코너에서 좀 한두 분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으시면 돼요. 네,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마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명확히 하시게 될 거예요. 사건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말을 더듬거리지 않는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르테미스의 원님과 꽃이 만발한 풀밭에 당도하여 마님의 따님을 아카이아족 군대의 집합장소에 데려가자 즉시 아르고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리고 아가멤논 왕께서는 따님이 제물로 바치기 위해 원림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보시자 크게 신음하시며 고개를 돌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다시 돌아갔습니다. 죽이는 장면입니다.
다음 분. 좀 읽어요, 빨리. 그러자 따님께서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옆에 있어요. 저는 내 조국과 전 헬라스 땅을 위해 이 한 몸을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그들이 저를 여신의 제단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게 하세요. 신탁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말이에요. 나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부디 그대들이 성공하여 전쟁에서 이겨 고향 땅으로 돌아가길 바라요. 그러니 아르고스인들은 아무도 내게 손대지 마세요. 나는 조용히 용감하게 내 목을 내밀 테니까요. 네. 다음 분. 사제는 칼을 주머니에 기도하고 나서 어디로 쳐야 할지 수행하는 법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칼로 가격하는 소리는 누구나 다 분명히 들을 수 있었지만 소녀가 대체 땅속 어디로 사라졌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제가 소리치자 전군이 덩달아 소리쳤어요. 우리는 어떤 신이 보내신 뜻밖의 존재를 보았는데 그 얘기는 해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말하자면 아주 크고 잘생긴 암사슴 한 마리가 거둥대며 그곳에 누워 있었는데 여신의 제단은 계속해 주시죠. 그 암사슴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칼카스가 말했어요.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아카이오족 연합군의 지도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여신께서 제단 앞에 갖다 놓으신 이 재물이 보시오. 산속을 쏘아다니는 암사슴 말이오. 여신께서 소녀 대신 이 재물을 흔쾌히 받으시는 것은 당신의 제단을 인간의 고귀한 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오. 여신께서는 이 재물을 흔쾌히 받으시고는 우리가 순조롭게 항해하여 일리온을 공격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오. 고맙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죽이는 장면인 것 같고요. 추정컨대 아르테미스 여신이고, 여기군요. 팔을 들고 다른 신일 것 같아요. 이거겠죠? 비행이야? 칼을 들고 이제 목을 살펴볼때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남자 두 분이 한번 번갈아서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윤 선생님, 그 오레스테스 역할을 하시고 넘어간가요? 다른 분이 한번 오레스테스 역할을 하셔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클리타인데스트라 여자분 한번 좀 읽어주시죠. 정홍님? 아들아, 너는 이 어미를 꼭 죽이겠다는 게냐? 내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죽이는 것이죠. 너는 어머니의 복수심에 불타는 개들을 조심해라. 하지만 당신을 살려주면 아버지의 개들은 어떻게 피하죠? 산 사람인 내가 무덤을 대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 같구나. 아버지의 운명이 당신에게 이런 운명을 내린 것이요. 아, 슬프도다. 내가 이런 뱀을 낳아 길렀다니. 당신의 양모는 진정한 예언자였소. 당신은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그 대가로 받아서는 안 될 고통을 받으시오. 고맙습니다. 궁전의 문이 열리며 아기스토스와 클리타인데스트라의 시신 옆에 서 있는 오레스토스의 모습이 보인다.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아가멤논이 살해될 때 입고 있던 겉옷을 들고 있다. 오레스테스, 보시오. 여기 이 나라의 두 폭군이 누워 있소이다. 이들은 내 아버지를 살해하고 가산을 탕진했소. 왕좌에 앉아 있을 때는 위험도 있었지요. 이들의 운명을 보아하니 지금은 둘은 사랑하고 있는 빠진 것 같으요. 사이인 듯하오. 말하자면 이들은 맹세를 충실히 지킨 셈이지요. 둘은 불쌍하신 내 아버지를 같이 죽이기로 맹세했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맹세했거늘 이제 그들 뜻대로 된 셈이요. 둘 다 죽인 거죠. 단언하건대 아이기소스의 죽음은 문제될 게 없어. 그자는 정부가 받아 마땅한 벌을 받은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식까지 둔 남편에게 이런 저주받을 짓을 생각해냈던 것이요. 그래서 자식들도 한때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보다시피 증오심에 불타는 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담뱀이나 독사로 태어난 이 여인은 물지 않고 닿기만 해도 상대방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만큼 그녀는 대담하고 사악했소.
제발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럴 바엔 신들이시여 차라리 자식 없이 죽게 하소서. 했습니다. 네. 네. 아이기스토스하고 여기를 이제 그 어머니를 죽이는 장면이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가멤논의 원수를 받기 위해서 아이기스토스 왕을 죽인 후에 도주했고 이피게니아를 구출해서 이제 저기로 갑니다. 토아스라는 왕이 그 임원의 그 아레스테스의 그 저기를 받는 명령을 받는 왕입니다. 예, 그 이제 구하러 간 겁니다. 누이를 구하러 아레스테스가 타우리키로 가서 구해서 이제 좀 있으면 아리키아 내미로 오는 겁니다. 자, 누가 다른 분이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하나씩 읽으시면 돼요. 안 보여? 어디도 이렇게 추격대를 보내는가 로아스의 왕이여. 나는 아테나이다. 그대는 내 말을 들어라. 그대는 추격을 멈추고 물물 같은 군대를 철수하라. 오레스테스는 운명에 이끌려 록시아스의 명령에 따라 복수의 여신들의 노여움을 피하고자 이리로 온 것입니다. 누이를 아르구스로 내려가고 신성한 신상을 내 나라로 모셔가기 위해서. 그래야만 그가 지금의 고난에서 숨을 돌릴 수 있을 테니까.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가 바다의 거센 파도 속에서 사로잡아 죽이기를 바라는 오레스테스로 말하자면 그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 포세이돈이 바다의 등을 반반하게 해주고 있노라. 오레스테스여, 그대는 내 명령을 들어라.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 임원으로 저 위에 그 크림반도에 있는 타우리키의 타우리스를 가서 그 오레스테스가 이피게니를 구해 오는 장면인데 맨 나중에 토아스가 죽여야 되는 놈인데 저놈이 그 섬에 침입하는 놈은 다 죽이기로 규칙이 돼 있는데 얘가 이제 그 이피게니아를 구해서 가니까 신이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내버려 둬라. 네가 그 건드릴 사람 아니다.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탈출합니다. 또 다음 분. 뒤에서는 안 보인다고 그러시네. 언니가 좀 그대는 멀리 있어도 여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그대는 그대의 누이와 신상을 모시고 가거라. 그리하여 그대가 신께서 세우신 아테나이에 당도하면 그대는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모시되 이름을 지어드리도록 하라. 앞으로 백성들은 여신을 아르테미스 타우로폴로스라 부를 것입니다. 그런 다음과 같은 관례를 제정하도록 하라. 즉 백성들이 여신을 위해 축제를 거행하면 여신의 권리와 명예를 위해 그대가 죽음을 면한 대가로 한 남자의 목에 칼로 상처를 내어 피가 나오게 하라. 이피게네 이하여 그대는 브라우론의 신성한 언덕에서 여신을 위해 열쇠의 권한을 맡아 보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대는 죽으면 그곳에 묻히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아이를 낳다 죽은 여인들이 집에 남겨둔 곱게 짠 옷들을 그대에게 선물로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신전을 세운다는 게 여기는 아테나이고 그런데 신전을 저리로 가져가는 거죠. 네미로. 이탈리아 네미, 아리키아 이렇게 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아르테미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여신인지가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르테미스입니다. 책을 이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정숙한 처녀가 아니다. 예. 그러면 그 여기서 얘기하는 숲의 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남녀가 암수가 번식을 해야만 풍성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용감한 전사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하고 그 왕하고 왕비로서 사랑하고 번식을 하고 이런 그 여신이라는 얘기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처녀로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죽이고 이제 엘렉트라도 같이 가서 죽인다. 이제 무덤에도 가고 나중에 계속 이제 엘렉트라가 같이 합세해서 또 죽이는 게 작품이 돌아가면서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기가 막히게 세 비극 작가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엘렉트라까지 등장을 하고 다른데 무대가 옮겨져요. 다른데.
궁 바깥으로 옮겨지거나 그러면서 또 그 배경이라는 것이 같으면 안 될 테니까 살짝 바꾸면서 아이고 예. 형제입니다. 저기하고 이피게니의 아르테미스, 이피게니의 이게 아마 아폴론의 아들 딸이 그죠? 아니군요. 맞나? 이거는 누구라고 쓰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고 지금 잘 안 보여요. 아마 저기일 것 같아요. 이피게니아하고 오레스테스 같아요. 자, 이제 엘렉트라, 소포클레스의 작품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갈까요? 너무 좀 힘드신가요? 할만한가요? 시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그냥 작품 읽는 걸로 이런 이제 비극성이나 이런 거를 간지하시라고 이제 입력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제가 클리타이메스트라 읽을게요. 누가 엘렉트라 읽어주세요. 궁전 안에서 집이여 친구들은 없고 살인자들로 가득한 집이여. 누군가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네요. 안 들리세요, 친구들이요? 궁전 안에서 슬프도다 아이기스토스여 당신은 대체 어디 계시오? 누군가 또 비명을 지르고 있군요. 궁전 안에서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여겨다오. 자기는 그 애를 낳은 아버지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주제에 궁전 안에서 얻어맞았구나. 한 번 더 쳐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또 얻어맞았구나. 아이기스토스도 함께 당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계속. 또 얻어맞았구나. 아이기스토스도 저런. 함께 당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하에 묻힌 자들은 살아있는 거야.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 죽인 자들에게서 피의 대가로 피를 마구 빨고 있으니 오레스테스와 필라테스 궁전에서 나온다. 내가 아이기스토스 할까요? 가엾게도 나는 끝장났구나. 하지만 한마디만 하게 해다오. 얘야, 그자가 더 말하거나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게 해라. 제약 속에 빠져들어 이제 곧 죽게 되어 있는 인간이 시간을 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되도록 빨리 그자를 죽여 그자에게 걸맞은 장의사들에게 던져주도록 해라.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것만이 지난날의 내 불행을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지금의 문제가 되는 그것은 말이 아니라 내 목숨이니까. 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내가 하는 일이 떳떳하다면 어둠이 왜 필요해? 왜 당장 죽이지 못해? 명령하지 마. 내 아버지를 죽인 곳으로 들어가. 같은 곳에서 너도 죽도록 하라. 이 집은 펠롭스 자손들의 온갖 고통을 지금의 것도 다가올 것도 꼭 다 보아야만 하는가? 적어도 내 것은 보아야 해. 그에 관한 나는 최고의 예언자지. 내가 사랑하는 그 재주는 내 아비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야. 또 있네요. 말이 많구나 이러다가 느꼈다. 자, 가자. 내가 앞장서라. 내가 앞장서야 해. 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하도록. 나는 너에게 죽음의 쓴맛을 보여줄 겁니다. 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려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죽음의 별이 당장 내려져야 할 텐데. 그러면 악당들의 수가 줄어들려나. 오레스테스와 필라테스, 아이기스토스를 앞세우고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시신이 안으로 운구되고 엘렉트라가 그 뒤를 따라가며 문을 닫는다. 오 아트레우스의 자손들이여, 그대들은 수많은 시련 끝에 힘겹게 자유에 다다랐도다. 오늘의 이 거사의 힘이라. 다른 작품입니다. 얘들아, 제발 이 어미를 죽이지 말아다오. 그네들은 집안에서 나는 저 소리가 들리세요? 슬프고 슬프도다. 제 자식들의 손에 쓰러지는 저 여인도 불쌍하구나. 때가 되면 신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법. 그대가 당하는 일도 끔찍하지만 그대가 남편에게 행한 짓도 무도하도다. 가련한 여인이여. 저기 그들의 방금 쏟은 어머니의 피에 피투성이가 된 채 집에서 거론하고 있으니 그녀의 비명 소리를 물리쳤다는 산 증거로구나.
판탈러스보다 더 불행한 가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전에도 없었다네. 오레스테스, 필라테스, 엘렉트라가 집에서 나온다. 시중들이 두부의 시신을 집 앞에 내려놓는다. 오 대지의 여신이여, 인간 만타를 굽어보시는 제우스시여, 그 끔찍한 짓을 보소서. 내게 고통을 대가로 내 손에 얻어맞아 대지 위에 누워있는 여기 두부의 시신을.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로다. 오라버니여. 그러나 죄는 내게 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나는 가엾게도 불길처럼 덤벼들었으니까. 오 운명이여, 그대의 운명이여, 낳은 어머니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그 이상의 것을 그대는 자식들에게 당했구려. 하지만 그대는 아버지의 살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오. 나는 내 겉옷으로 나의 두 눈을 가리고 칼을 잡고 괴물을 다치기 위해 어머니의 목을 찔렀지요. 나도 너를 격려하며 함께 칼을 잡았었지. 가장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 나야. 이것을 받아 어머니의 육신을 싸고 상처를 덮어주세요. 죽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어머니의 살해자들을 낳으셨어요. 보세요. 사랑하면서도 사랑할 수 없었던 어머니에게 우리가 이 겉옷을 입혀드리고 있어요. 이 가문의 큰 재앙도 종말을 보았는가. 오레스테스가 죽이고 나서 정신병에 시달리는 장면입니다. 어머니를 죽였을 테니 복수의 여신들한테 당하는 거고, 나중에 이 복수의 여신들을 아폴론인가 아테나이가 달래줘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좋은 걸 주고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테네가 어디 가갖고요, 국민 재판이 열려요. 그래서 아폴론인가 아테네가 이제 투표를 하게 하는데 가부 동수가 생겨요. 죽이지 말자. 그러다가 이제 아폴론인가가 그럼 가부 동수이면 내가 죽이지 말자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살려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오레스테스가 묻힌 이 유명한 왕이었었죠, 사투르누스. 그 신전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걸 이제 찾아보면서 조금씩 이제 시폴리투스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한 5바닥, 6바닥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하이드라와의 비극, 이걸 하면 좀 천천히 해도 50분, 55분이면 끝나겠습니다. 저는 결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그런 일은 원치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저는 명성도 이름도 없이 죽고 싶으며 바다도 육지도 죽은 제 시신을 받아주지 말기를. 만약 제가 정말로 악당이라면 무엇이 두려워 여기 이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여기서 저는 더 말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순결할 수 없는데도 순결해졌고, 저는 순결한데도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이 아비를 능욕해놓고도 침착한 태도로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다니, 이자는 사기꾼이나 마술사가 아닌가.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태도도 이상해요. 만약 아버지께서 제 아들이시고 제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께서 제 아내를 범했다고 내가 확신하는 이상 저는 아버지를 죽였을 것이고 추방의 벌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연 너다운 말이구나. 너는 자신에게 스스로 벌을 정해주었지만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한 인간에게는 빨리 죽는 것이 가장 편하니까. 너는 고향 땅에서 추방되어 객지를 떠돌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아, 슬프도다. 이제 또다시 나를 덮치는구나. 고통이. 너희들은 나를 놓아라. 이 가련한 인간을. 아, 구원자인 죽음이 나를 찾아와 주었으면 너희들은 이 가련한 인간을 끝장내다오. 예, 두 분 좋습니다. 계속인가요? 네, 계속입니다. 나는 쌍칼날을 갖고 싶구나. 그것으로 내 몸을 찢고 내 인생을 쉬게 하고 싶구나. 오, 내 아버지의 불운한 저주여. 옛 선조들이 저지른 살인죄의 오점이 경계 밖으로 뛰어나와 거침없이 나를 덮친 거야. 하지만 왜 하필이면 아무 악행도 저지르지 않는 죄 없는 나를 덮치는 것인가. 아, 슬프고도 슬프도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내 목숨이 이 잔혹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아, 하데스의 칠흑 같은 밤의 운명이 이 불운한 나를 잠재워 주었으면. 피곤이 싹 가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읽는 거죠. 선생님 테세우스한테. 잠깐만요. 앞에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지금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요. 파이드라와 테세우스와 파이드라니까 앞에 이피게네이아하고 지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내용인데 히폴리투스 아까 맞죠? 이거 탄탈루스 가문의 비극 앞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가계도에 보면은 네. 히폴리토스가 테세우스의 아들로 아들이죠. 근데 지금 사용되는 여기 지금 사용되는 언어는 예. 여기는 테세우스. 아버지를 그거 하는 거구나. 아, 그럼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할까요? 이걸 읽는 시간이. 이거를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주시면 작가가 왜 이렇게 히폴리토스하고 꼭 이렇게 강하게 아버지를 푸시하는 느낌으로 썼다고 이제 이해가 됐는데 여기 배운 과정은 꼭 자기보다 손 아래 사람한테 하는 언어를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있는데. 잠깐 보충을 한번 볼게요. 네. 둘이 부자지간이에요. 네. 그런데 테세우스의 여기서 있죠.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드라라고 있어요. 이제 가게도에 보면 그 여자가 테세우스의 아내로 오는데 그 어디선가 이야기한 바로는 히폴리투스하고 나이가 비슷한가 봐요. 젊은가 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겠다. 예, 젊은데 그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아들한테. 사랑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드라가 하는 얘기가 테세우스한테 가서 일러요 남편한테. 제가 나 사랑한대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 그래갖고 테세우스하고 히폴리투스하고 언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새끼가 내 아내인데 뭐 그렇게 그 장면입니다. 히폴리투스가. 그래서 이 히폴리투스는 나중에 그 비르비우스로 예. 우리 책에는 디아나와 비르비우스가 첫 장이었고 두 번째 장이 아르테미스와 히폴리투스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히폴리투스가 중요한 인물이어서 별도로 지금 만든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온 것 같아요.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히폴리투스하고 테세우스하고 지금 막 언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네.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얘 나쁜 놈 자식아 막 그러면서 하면 되는데 소설이고 영화고 다 이렇게 저기를 하죠. 엮어 가지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히폴리투스 여기 왕비가 여기 있나요? 네, 왕이고 네, 그런 장면들이고 이제 저기에 말에 히폴리투스가 예, 그 포세이돈의 명을 받아서 테세우스가 포세이돈한테 명을 해요. 쟤 좀 해라. 그래갖고 갑자기 황소가 바다에서 나타나갖고 말들이 뒤집히고 이것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아우스클라피우스가 그 의신이 살려서 저를 저기 하죠. 아우스클라피우스는 나중에 혼나요. 어디 죽은 놈을 네 맘대로 제우스한테 혼나고 벌을 받아요. 이거는 그 위에 또 왜 그 사건이 한번 벌어졌다 그랬죠? 아까 아들의 고기를 갖다가 먹어보라라고 하고 동생의 아들을 고기를 잡아다가 그 아들을 잡아서 고기로 내놓고 먹어보라고 하고 그런 게 그 윗세대에서도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말 사건이 벌어져요. 유명한 겁니다. 이거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 위에 그러니까 클롭스인 거죠. 맨 위에. 킬롭스. 거기 들어갑니다. 이거 아마 이 고기일 거예요. 사람 고기. 이제 그 아르테미스가 나타나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쯤 해두어라. 그대가 지하의 아무 아래로 가도 그대의 육신을 제멋대로 덮친 티프리스 여신의 노여움은 반드시 벌받게 될 테니까. 그대의 경건함과 고결한 신선 때문에 그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모든 인간들 중에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나는 데 실수 없는 화살로 손수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대에게는 가련한 자여 그대가 당한 불행의 대가로 트로이젠 시에서 가장 큰 명예를 부여할 것이니라. 트로이젠, 예, 로마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유명한, 일단 우리 책에도 두 군데가 나옵니다. 아직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젠 하면은 이 히폴리투스의 성전이에요. 여기다 이제 사장을 마련해주고 너를 이제 신전인가요? 마련해주고 너를 위해서 하도록 하마, 머리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공부해도 돼요. 머리털을 받쳐서 신성한 자에게 갖다가 이렇게 머리털을 잘라서 바치거나 이런 얘기들은 지금 이제 숲의 왕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앞에가 지금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잘라버리라는 얘기고 다음에 할 때 이제 나올 겁니다. 머리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말도 나오고. 그대를 향한 소녀들의 노래는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대에 대한 피아드라의 사랑도 파이드라의 사랑도 결코 이름없이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으리라. 오 아이게우스의 노인의 아들이여. 테세우스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파이드라는 아내고요. 그대는 그대의 아들을 품에 꼭 껴안도록 하라. 그대는 본의 아니게 아들을 죽였느니라. 신들이 그렇게 정하면 인간은 실수하게 마련이니라. 히폴리투스여,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대가 당한 것은 그대의 운명이니라. 자, 편히 가거라. 나는 죽은 자들을 보아서는 안 되며 죽어가는 자들의 입김을 눈에 쓰여서도 안 되느니라. 보아하니 그대는 곧 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이렇게 놓고 아르테미스가 이 남자를 살려갖고 숲의 왕위로 갖다 앉히는 거예요. 네미 초대 왕.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추정컨대 누구였죠? 오레스테스가 거기 가서 그 초대의 숲의 왕이 되도록 터전을 닦아놓은 것 같아요. 이피게니아하고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숲의 왕이 되고 아르테미스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숲의 왕, 숲의 왕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한두 번 남았습니다. 읽어주실래요? 히폴리투스하고 테세우스, 아까 그 커플 좋습니다. 그대도 편히 가소서 복을 가져다 네, 주시는 좋습니다. 처녀시며 오랜 징교에도 그대는 쉬이 떠나시는군요. 그대의 뜻에 따라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전에도 나는 그대의 명령에 복종했으니까요. 아, 벌써 내 눈에 어둠이 내리는구나. 아버지, 저를 붙잡고 제 몸을 똑바로 뉘어주세요. 아, 내 아들아, 이 가련한 아들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저는 죽었어요. 저는 하데스의 문이 보여요. 너는 죄에 더럽혀진 내 이 손을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에요. 이 살인죄에서 제가 아버지를 놓아드릴게요. 뭐라고? 내가 나를 살인죄에서 자유롭게 놓아주겠다고? 화살의 여신 아르테미스께서 제 증인이 되어주소서. 네, 좀 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비에게 얼마나 고상한 심성을 보여주는가? 아버지께서는 부디 편히 계세요. 아, 얼마나 경건하고 고결한 심정인가? 적자들도 아버지께 나와 같은 태도를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아들아, 나를 버리지 말고 버텨보아라. 버틸 만큼 버텨봤어요. 저는 이 세상을 하직해요. 아버지, 어서 내 얼굴을 옷으로 덮어주세요. 아테나이와 팔라스의 이름난 나라여, 너는 어떤 남자를 잃는 것인가? 아, 나야말로 가련하구나. 키프리스여, 그대의 약행을 나는 얼마나 자주 생각하게 될 것인가? 다시 이제 아이네스. 고맙습니다. 처음 오셔서 많이 했어요. 그냥 두 바닥 정도. 다시 아이네스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했었던,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디아나, 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가지고 와봤고, 이런 거를 여기서 가져왔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독단으로 할 수는 없고. 자, 이거 한 두 분만 좀 읽어주실래요? 디아나의 재단에는 호의를 빌기 위한 풍성한 제물이 바쳐진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히폴리투스는 계모의 업무에 의해 넘어지고 놀란 발매에게 가르치를 끼치며 아버지가 내린 벌을 피로써 닦은 뒤 하이온 약초와 디아나의 사랑으로 소생하여 별이 총총한 창문과 하늘을 들기 아래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그러자 전능한 아버지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어떤 자가 하데의 그림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올라온 것에 격분하여 그러한 치료술의 발명대를 호이보스의 아들을 손수 붙잡아 대각과 함께 스틱스의 강의 물결 속으로 던져버렸다.
할까요? 그러나 히폴리투스는 트리비아가 자유롭게도 은밀한 곳에 숨긴 뒤 그를 요정 에게리아와 그녀의 임원에 맡겼으니 그가 비루비우스라고 개명한 다음 이탈리아 숲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채 혼자서 여생을 보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또 발굽이 달린 말들은 트리비아의 임원과 신전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들이 바다 괴물에 놀라 전차와 젊은이를 바닷가에 뒤엎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은 불같은 말들을 평야 위로 몰며 전차를 타고 전쟁터로 돌진했다. 네. 에게리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 우리 책에도 에게리아가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아나 소개하면서 에게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에게리아는 로마의 2대 왕 루마의 아내가 되었다는 요정이다. 에게리아란 이름은 아이를 낳다, 출산하다는 뜻의 라틴어 에게로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임산부가 그녀에게 찾아가 순산을 기원하는 아리키아의 디아나 임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루마 왕이 죽은 뒤 에게리아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알바 언덕의 서쪽 기슭에 있는 디아나의 임원으로 도망치자 디아나가 아무래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어 샘으로 변신시켰다고 한다. 네. 아리키아, 에게리아, 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가 같이 이제 보조해서 거기 임원을 다스리게 합니다. 거기서 임원이라는 뜻은 숲을 처음에 저는 오딘면만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숲이라고 하는 게 나무라고 하는 게 워낙 영물로 받아들였고 옛날에 온통 숲이었으니까 그 자기들의 영역이 있어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고요. 이거는 오늘 복습했고요. 네, 이런 거 복습했고 이거 갖고 좀 모자라서 이어서 오늘 온 겁니다. 이거 위에 요거하고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네. 네, 책 읽으시면 됩니다. 교과서 잠깐만 제가 좀 몇 페이지 알려드릴 테니까 읽어야 되지 말 것은 아마 오늘 없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읽으시면 그걸 중심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싶어요. 34쪽 34쪽 6번째 줄부터 10대줄 내려오면 타우리카 해안에 상륙한 이방인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디아나의 재단에서 산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는 전설이다. 그 이하는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겁니다. 읽어보시라고. 오늘 이거 공부한 겁니다. 이거 하고 찾으셨죠? 6번째 줄부터 한 15줄 내려오면 됩니다. 두 번째 거 38쪽 11줄, 11줄 내려오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습니다. 매미의 숲에 있었던 또 다른 신은 비르비우스였다. 우리 이제 안 거예요, 이 사람. 전설에 따르면 비르비우스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 영웅 히폴리투스였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 읽으시면 됩니다. 위에 거. 그리고 거기에 5번째 줄 보면 39쪽에 5번째 줄 보면 실제로는 아티스와 신들의 어머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런 그 커플들의 이야기가 신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듯이 히폴리투스하고 아르테미스도 그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신들의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티스라고만 얘기해놨고 이 똑같은 구절이 저 뒤에 또 반복됩니다. 예, 48쪽 48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키벨레와 아티스. 예, 그 아까 여신은 키벨레인 겁니다. 신들의 어머니는 키벨레인 거예요. 이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9쪽. 자, 이제 아르테미스와 히폴리투스. 왜 아르테미스와 히폴리투스를 끌어들였느냐? 아폴리투스.
그 6줄 내려오면 피입니다. 피가 나옵니다. 그가 오레스테스와 인간의 피를 바치지 않으면 아까 잔혹한 거 봤죠?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히폴리투스의 경우는 그러고 이제 히폴리투스를 저 뒤에까지 이야기합니다. 일단 40쪽에 두 번째 줄까지 보시고 더 보셔야 될 분은 41쪽에 10번째 줄 정도까지 가시면 됩니다. 거기 뭐 이제 머리카락 받치고 뭐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머리카락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그 다음부터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지난번에 아마 읽지 마시고 뒤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여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쪽으로 가겠습니다. 45쪽 한가운데 패러그래프 시작되는 데 있지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 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45쪽부터 중간부터 시작해서 일단 47쪽 요약은 제가 한번 중요한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47쪽 한 10줄만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한 전체입니다. 이로써 고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의 애인 히폴리투스와 비르비우스를 동일시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데 이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의 문필가 세르비우스의 말에 의하면 비르비우스는 디아나와 베누스에게 아도니스와 같은 존재였고 신들의 어머니에게는 아티스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 남녀 커플이라는 얘기입니다. 디아나는 아르테미스와 마찬가지로 풍요의 여신, 특히 출산의 여신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아나는 아르테미스와 마찬가지로 남자 배우자를 필요로 했다. 이제 왕과 왕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르비우스의 말처럼 그 배우자는 비르비우스가 된다. 살려놓고 데려와서 지가 이제 남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남녀가 모여서. 비르비우스는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진짜 이제 듣는 겁니다. 비르비우스는 성스러운 숲의 창시자이며 살려다 여기다 놨다 그랬죠. 아르테미스가. 네. 창시자이며 네미의 초대 왕이다. 숲의 왕이라는 칭호로 디아나를 섬긴 사제의 신화적인 선임자내는 원형의 다름 아니다. 그 사제들은 비르비우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들은 성스러운 숲의 여신 디아나에 대해서 비르비우스와 같은 관계였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숲의 왕이 되는 사람은 성스러운 숲의 디아나를 왕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킨 성스러운 나무가 이 여신을 특별히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제는 그 나무를 여신으로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내로 안았을지도 모른다.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네.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을 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에 비교적 지금보다는 충실하게 저도 몰라서 공부하다가 우리까지 그걸 안내드리느라고 지루하게 했는데 그 정도 해두면 이제 이 황금가지를 대하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네. 전체 책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요. 동물 얘기가 나오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어떻게 숭배했고 곡물을 먹고 살았고 신들한테 잘 보이면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후제 올리고 또 나중에 농사가 잘 되면 또 추석 때 여러분들 신들 덕분에 조상님 덕분에 잘 먹고 잘 되게 됐어요. 또 이렇게 지내고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동물도 먹고 살아야 돼. 동물도 살아야 되죠. 우리가 단백질 섭취하려면. 그러니까 이 얘기에 먹고 사는 얘기예요. 숲의 왕은 이거에 대한 수단입니다. 요거는 우리 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요약본에는. 근데 가능한 한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책을 내고 있는 아이누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 한 달간 정도는 책이 나옵니다. 일주일 정도 원고를 넘기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누를 접한 게 황금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단행본으로 나온 거, 예전에 글씨가 아주 조그맣고 가로로 된, 세로로 된 책이에요. 그 뒤에서 대충 넘겼는데 이게 기억이 나서 아 이게 아이누구나. 근데 이게 1919세기 후반기에
아시아나 이쪽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서를 갖다 바친 거예요. 정부한테, 학자들한테.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문화를 붙이면 되는데 이게 다 나중에 이제 도구로 이용되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책에서도 없인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유럽 민족 외에는 다 비개인, 원신 막 그러는데 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하고 이제 슬슬 깨지고 있죠. 예,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전 세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겔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사 철학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앞에 보면 아시아는 몰라요 어딘지. 그리고 그런 미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 대단한 철학자도 그거 하니까 뭐 호주건 바깥에 조금 나가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이게 끼어들어갑니다. 결국은 제가 이름 붙인 건데 밥과 영혼이 아닌가 싶어요. 예, 밥 먹고 사는 이야기인데 그 먹는 거 갖고 안 되잖아요. 문화가 있어야 되고 무슨 뭐 등등 많잖아요. 요건 이제 숲의 왕은 예, 숲의 왕은 이제 아셨고 황금가지도 이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아셨고 주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국은 이 얘기를 황금가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두로서 이거를 꺼내는데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드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좀 그 그림표를 보여드리면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이거 이쪽만 이것만입니다. 이것만 이건 아직 건드리지 말기로 하고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우리 요거 한 겁니다. 요걸 갖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거 숲의 왕, 사제왕, 주술사 이걸 뭐라고 여기서 불렀느냐면 인간신이라고 불러요. God of man, man of God 이렇게 합니다. 숲의 왕은 이제 알았으니까 숲의 왕처럼 그 상당히 그 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제왕이고 주술사들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숲의 왕을 이야기하면은 알면 이제 인간신도 이해가 해요. 다음 시간에 이게 나옵니다. 인간신. 그 다음에 주술 얘기 나옵니다. 프레이저 주소에서 저서에서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 주술에서 종교로 가고 종교에서 과학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의 그 하는 이야기가 주술을 갖다 이야기를 하지만 주술이 원시인들을 혹은 고대인들을 얼마나 사로잡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주술은 그 당시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신을 알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신이나 무지막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신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냥 막강한 신을 갖고 있는 누군가 숲의 왕의 누군가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는 그 추장도 있어. 이런 사람들을 막연히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일부의 구조입니다. 이제 요거 시작했으니까 반 하신 거예요. 거기도 이제